환자인 경우는 우선 선생님이 보기에 나이는 50대, 리케츠 에스테틱 라인을 꺼보니까 우선 멘탈리스가 상당히 압을 많이 받고 있어서 포근연이 보이질 않습니다. 포근연이 안 보인다는 것은 점을 잡기가 어렵죠. 어쨌든 노스팁까지 연결을 해보니까 입술이 얼마만큼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거리를 2, 3mm 이상일 때 발치를 하라라고 우리 개차가 얘기하는 가장 아주 심플한 이론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선 이 환자 우선 그냥 편하게 자, 우리 선생님 같으면 우선 사진 얼굴 입은 안 봤습니다. 우선 발치하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발치 편하게. 우선 이 환자를 선생님 비발치로 한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좀 골치가 아프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딱 답은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환자는 제가 비발치로 해준 환자. 발치가. 제가 사실은 오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진만 보고 발치인지 비발치인지를 제가 묻고 싶었어요. 네. 우선 발치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비발치하면 우선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비발치를 했다. 우리 최 회장님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서저리 할 때 환자가 이 환자를 제가 서저리 해줬는데 이 환자는 마이크로그라나시아죠. 이거 어렵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악골의 성장 발육의 초창기에 뭔가를 잡아줘서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맨디뷸럴의 어댑테이션과 성장 유도와 상악은 제어를 하는 방법에서 뭔가 교정을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대학생이고 시기는 다 놓쳐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크로그라나시아에서 캐모플라지 올선틱 들었다면서 상악만 빼서 넣어봐? 맞겠어요? 하악이 작은데 또 상악까지 작게 해서 그럼 상악 공이 더 작아질 텐데 그렇잖아요. 발치를 해야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 같은 이 사진 같으면은 상악 발치하고 교정하겠다. 아니면 발치하지 않고 하겠다. 골치 아프잖아요. 물론 서저리가 들어지면 안 해도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은 비발치의 결과입니다. 비발치의 결과. 자, 이거는 지금 얼굴이 없습니다. 치아만 보입니다. 이 환자는 선생님 보시기에 발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선생님 발치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프로파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던지는 거는 치아만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턴 아날리시스에서 얘만 뚝 떼어놓고 만약에 한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악골의 변화와 발육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계산에 넣기가 어렵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선생님들이 교정을 하면서 이거를 발치를 할까 하는 생각에 앞서고 볼턴 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보다라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아칠랭스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얼굴 프로파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때 찍은 사진이죠. 프로파일을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인 프로파일이 별로 나쁘지 않고 비교적 성장하는 모습이 비교적 좋고 제가 여기에 소위 안테리얼 그로스 뎁스의 퍼센테이지를 구해 보니까 비교적 정상치에 가까운 거예요. 이 정상치에 잘 가까운 애를 아치가 콜랩스 되면서 크라우딩이 있다고 해서 발치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라인이 소위 아까 얘기했듯이 dish-like 혹은 flat
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발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코는 괜찮은데 상하간에 바이막시라리 소위 그 텐덴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교정을 처음 진단부터 내가 마지막 이 프로파일을 만들 때까지 고민을 한 거죠. 이미 퓨버탈 에이지를 포스트 퓨버탈 에이지에다가 이미 만 18세에 접어들었고 성장은 끝이 났는데 상악에 8번 치아가 들어있습니다. 후방이동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논문이 있죠. 4번을 뺐을 때 8번이 6번 쪽으로 앞쪽으로 나오니까 누워 이렇게 경사진 8번이 나오면서 제 위치를 찾으니까 8번의 에립션 패스가 좋아졌다라는 논문은 많이 나와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8번이 있는 데다가 후방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8번은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으니까 매복된 치아도 7번을 움직이면은 매복된 치아도 각도가 바뀝니다. 최대한 뒤로 옮기면서 결정을 해서 프로파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맞춰놨죠. 얘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뭔가 이 상태에서 립을 들어가면서 만드는데 브렛 페이스는 예방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발치를 할까 말까 하다 비발치로 결정을 얘도 비발치로 결정. 얘도 비발치로 결정한 거죠. 치료 전 40대의 여성인데 조금 나온 상태를 가지고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거는 당연히 비발치로. 아까 봤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을 보죠. 우선 클래스 2 하기 위해서 상황이 나갔고 캐나인이 여기 와야 되는데 캐나인이 여기 가고 이쪽 캐나인도 뒤로 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나왔고 오버젯이 심하고 크로스바이트로 이것도 앞쪽으로 나와요. 상황이 다 앞쪽으로 나와서 오버제트가 심하죠. 제가 아까 발치를 첫 번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컴퓨테이션 포뮬라에서 제일 첫 번째 오버제트. 어떤 치아를 뽑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오버제트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바이막시라리가 먼저 나와요. 자, 이 모델만 보고 우리 선생님들은 자, 볼턴을 안 했어.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발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모델만 보고. 이 모델만 보면은 발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편하게 교정할 것이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안 했죠. 왜? 여기서 제가 분석한 내용이 아까 분석한 소프티슈 STCA에서 거의 정상치에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소위 하악의 전체적인 이 부분이 뒤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프로파일을 맞춰. 얘는 사실은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뒤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막시얼 프로트루전처럼 보이지만은 오버젯이 심하면서 하악의 그로스 레이트가 상당히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것을 내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발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발치와 비발치에 대한 얘기를 소프티슈의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홀드웨이라든지 상하의 소프티슈 컨벡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벌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스테이너 리케처 같은 분석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하간의 길이 비율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확한 부족한 점을 얘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발치와 비발치에 대한 것을 새롭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서 오늘 주제를 제가 이런 걸로 택한 겁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이런 주제를 들으면은 야, 그래. 지금까지 내가 측정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거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확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를 교정이 신안이 오면은 저녁에 집에 가서 늘 이거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세파로 분석에서 점을 찍던 방법보다는 훨씬 더 쉽고 더 정확하게 상하학 간의 관계가 세파라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청모의 포토뷰가 우선 체크를 하기 좋다. 그 다음에 이를 보셔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싹 이부터 자칫하게 되면 코도 안 보고 자칫하게 되면 발치하게 됨으로써 최종 마지막에 가서 오히려 스페이스를 전방으로 당기기 위해서 6번을 훨씬 더 앞으로 당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리석음을 우리가 자초하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마치고 제가 짬을 잠시 내서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간 화장실 다녀오시고 제가 10시, 저는 차표 11시예요. 그래서 10시 전까지 내가 딱 해서 임플란트에 소위 severe resolved low arch의 posterior 파트에 임플란트 심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립니다.